자, 바깥 공기가 아주 희박해 숨을 쉴 수 없는 알루미늄 튜브에서 시속 800km보다 빠르게 공중을 나는 건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나요? 지상 10km 높이에 바깥은 영하 40도보다 더 낮고요. 정말 공포스럽네요. 이 중 하나의 경우도 아주 위험한데요. 상업용 비행일 경우 모든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비행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해요. 비행기의 겉면은 얇은 금속 껍질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비행기가 정말 그렇게 위험할까요? 항공계의 통계를 본다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비행은 사실 가장 안전한 여행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운전하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는 것이 1000배 더 안전하다고 말하는데요. 여행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공항으로 오는 것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수치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약 13만 8천 번의 비행이 이루어집니다. 연간 4,800만 번의 항공편이 50억 명의 승객을 수송하죠. 평균적으로 약 1,600만 번의 비행당 한 번의 비행기 추락이 발생하며 약 500명의 사람들이 1년에 일어나는 사고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가능성은 1000만 분의 1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반면에 매년 약 150만 명의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그 사고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도로사고 통계에 따르면 매일 약 3,300명의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매년 2천만에서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접촉사고로 부상을 당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비교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보다 자동차의 수가 더 많고 총 운행 거리가 비행기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승객당 킬로미터를 아주 복잡하게 계산해 본다면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안전합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는 속설도 있지만 현실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비행기는 공기 역학과 중력 전문가인 사람이 만드는 운송 수단이잖아요. 통계를 다시 한번 볼까요? 1983년부터 2000년 사이에 미국에선 568건의 비행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생존하지 못한 사람들의 수는 탑승한 모든 승객의 5%에 불과했습니다. 사소한 사고를 고려하지 않고 지상에 부딪혀 동체가 손상되고 화재가 일어난 심각한 충돌만을 고려한다 해도 생존 확률은 약 50%입니다. 민간 비행기는 상업용 비행기보다 안전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안전 예방책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종사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생각은 철도 여행이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열차 충돌의 수는 항공사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단지 기차 사고는 많은 사상자가 내지 않고 언론 보도가 적을 뿐이죠. 심지어 작은 비행기의 추락 사고도 바로 언론의 관심을 끄는데 말이죠. 큰 사고는 항상 뉴스에 보도되고 한참 동안 화제에 오릅니다. 수십 개의 SNS 계정, 전문가의 의견, 추락 지점의 사진,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토론이 끊이지 않죠. 그리고 이 토론은 비행기가 매우 위험한 수송수단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추락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한 보통 매우 드문 상황이 우연히 조합되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승객들이 매일 무작위로 비행을 한다면 통계적으로 사고를 겪을 때까지 약 2만 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물에 추락하면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물에 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가 아니어도요. 전문가들은 수면 불시착이 생존 가능성을 50% 증가시킨다고 말합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 승객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는 건 엔진 고장과 난기류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지 확인해보죠. 많은 사람들은 엔진이 고장나면 비행기가 땅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항공기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건 엔진이 아닙니다. 공기라는 이름처럼 항공기는 공기를 미끄러지듯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물리학을 좀 살펴볼까요? 물체가 빠른 속도로 공기를 통과하면 물체의 아래에 고압 영역이 나타납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압력이 강해지죠.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두 엔진이 모두 고장난다면 관성 때문에 비행기는 바로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서서히 낮아질 것이죠. 이런 경우 비행기는 50분 동안 미끄러지듯 비행하게 됩니다. 엔진이 고장났다면 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공기는 비행기의 길과 같습니다. 공기를 여러 겹의 케이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각 겹은 다양한 밀도, 이동성, 그리고 온도를 갖고 있습니다. 공기는 균일하지 않습니다. 공기는 다양한 기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뜻한 층은 위로 이동하고 차가운 층은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공기 충돌이란 없습니다. 비행기는 그냥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륙 후 비행기가 상승하면 자동 조종기가 엔진의 추력을 낮추는데요. 우리 몸은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인식을 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일정한 높이로 직진할 땐 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실 비행기 뒷부분을 앞부분과 같은 높이로 맞추는 것뿐인데 말이죠. 비행기가 다른 밀도의 공기층을 통과할 때 공기는 진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난기류예요.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길이 울퉁불퉁하면 짜증은 나겠지만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아마 조종사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때때로 하늘이 맑거나 구름이 거의 없을 때도 난기류는 일어날 수 있어요. 이를 청천난기류라고 하죠. 똑똑한 이름이네요. 이 난기류는 사전에 탐지하기가 더 어려운데요. 조종사는 비행기가 난기류를 지나기 전 자리에 앉아달라고 요청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날씨가 흐리거나 비행기가 바다나 산 위를 날 때 난기류는 훨씬 더 예측이 쉽습니다. 조종사는 특수한 조명을 켜고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있으라고 안내를 하죠. 여러분은 심한 난기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난기류는 흔한 일이고 보통은 아주 가벼워 승객들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심한 난기류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죠. 난기류는 불편함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가장 극단적인 경우엔 승객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지만 비행기 자체에는 해를 끼치지 않아요. 현대 비행기들은 아주 강한 바람으로부터 표면, 엔진 등 다양한 부분들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실질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유일한 때는 이륙과 착륙 중이지만 이 경우 조종사는 그냥 예비 비행장으로 가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난기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짐이 선반에서 떨어져 승객과 부딪히는 거예요. 따라서 승무원들은 모든 선반이 꽉 닫혀 있는지를 잘 확인합니다. 하지만 누가 모든 승무원을 책임지고 이 모든 비행 규칙을 생각해낸 걸까요? 항공 시스템은 이상적인 피라미드처럼 지어져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수백만 명의 직원들, 그리고 수십 개의 회사가 존재하죠. 이 피라미드의 가장 윗부분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있습니다. ICAO에서 바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ICAO는 전 세계의 모든 조종사의 비행시간을 제어합니다. 전문가들이 비행기의 착륙을 위해 수학적 계산을 하죠. 예를 들면 비행기의 착륙 시간이 서로 40초 정도로 차이가 나도록 말이에요. 항공기의 서비스 및 인증, 그리고 심지어 조종사의 음식 기준도 ICAO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ICAO는 조종사의 식사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승무원을 위한 모든 식사는 별도로 준비됩니다. 두 조종사는 같은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한 조종사가 식중독에 걸리면 그 조종사를 대체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조종사들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때때로 조종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슈퍼히어로 같아요. 조종대를 잡은 사람은 적어도 10년 동안 조종 공부를 해왔을 거예요. 운전을 하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죠. 조종사들은 종종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뛰어난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반사신경과 시력이 뛰어납니다. 특수 비행 시뮬레이터에서 훈련할 때 조종사들은 다양한 난이도의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머리나 손으로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ICAO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조종사라도 실수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 번째 조종사와 다른 예비 시스템이 있는 거죠. 조종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착륙밖에 없습니다. 비행기가 공중에 뜨면 자동 조종기가 작동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조종사들이 비행 중에 조종실에 앉아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비행 관제 센터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필요할 경우 자동 조종 시스템을 조종하고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이 모든 것은 비행을 무사히 즐겁게 만들고 승객들을 목적지에 안전하게 데려다주기 위해서입니다. 지상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불안함을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을 기억하시고 비행을 즐기세요. 하지만 공항까지 차를 운전하신다면 조심하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여기 다른 영상들을 준비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신 후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